6,690만원짜리 차량인데 2열 공간이 정말 넓고, 그리고 정말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풍부한 옵션들 거의 빠짐없이 다 탑재되어 있고요. 5 시리즈나 E클래스 후륜구동 차량 특유의 그런 느낌은 없이 이 차량은 전륜구동이지만,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 S90 신형 모델입니다. 세부 트림은 6,690만원짜리 인스크립션 트림이고요. 현재 S90 계약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모델이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시승 행사에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행사 특성상 운전을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인천 영종도고 여의도로 이동을 할 건데, 신형 S90의 첫 느낌 그리고 차량의 성향을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첫 느낌은 차체 길이가 12.5cm 길어졌고, 그리고 실내 공간이 12cm 넓어졌는데, 그 영향으로 이전 S90보다 주행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차분해졌습니다.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은 역동적인 주행 느낌은 감소하고 승차감은 증가하거든요.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기존 모델보다 승차감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보 차량들을 두루 좋아하는데 S90은 사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볼보가 탈 디젤 정책, 디젤 차량을 더 이상 국내에서 팔지 않죠. 탈 디젤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포를 했고, S90이 어떻게 보면은 그 탈 디젤 정책을 선도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2.0 가솔린 4기통 엔진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됐는데요. 최고 출력은 250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를 발휘합니다.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죠. 고성능 세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평범한 중형 세단, 그리고 크기가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거의 준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차는 2열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열에서 운전하는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2열에 앉아서 가는 거주성도 상당히 중요한 차량이고,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2열의 여유로움은 상당히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로 지목한 벤츠 E클래스라든지 BMW 5 시리즈보다 2열 좌석은 훨씬 넓어요. 그리고 옵션 구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첨단 ADAS 시스템, 그리고 BMW 고급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고급 가죽을 적용한 마사지 기능을 포함한 시트, 공기 정화 기능, 그리고 다양한 안전 옵션까지. 솔직히 냉정하게 가격 대비 옵션 구성으로 봤을 때는 벤츠나 BMW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5 시리즈 E클래스에서 이 정도 옵션 구성을 가져가려면 거의 8천만원 가까이 금액을 지불해야지 이 정도 옵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 구성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S90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 S90이 인기 있는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거든요. 조금 뭐랄까 애매한 차량이었어요. 5 시리즈보다 더 나은 점이 크게 없고, E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가격이 한참 저렴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따로 또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게 5 시리즈랑 E클래스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차체를 키우고 또 다양한 옵션들을 넣으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E클래스랑 5 시리즈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 볼보 S90을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볼보 코리아가 그 이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되고, 2열 공간은 사실 그 두 차종보다 훨씬 넓고요. 기본 편의 옵션이나 안전 구성 옵션도 두 차종보다 낮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행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교하는 두 차종하고 가장 다른 점은 전륜구동이냐 후륜구동이냐 그 차이인데, 지금 S90은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륜구동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S90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그런 스포츠 세단의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차량의 승차감이나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상당히 중후하고 차분한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후한 승차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아마 제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들리실 텐데, 90km, 100km 그 이상 속도에서 달려도 풍절음의 유입이나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은
많지 않아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 정숙한 차량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전륜구동, 후륜구동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고속주행 안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인 점은 시트 포지션을 제가 거의 항상 가장 낮춰서 차량을 타는데요, 의외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내려가죠.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아쉬운 점 하나는 지금 인스크립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타이어하고 P0라는 피렐리의 고성능 타이어가 탑재가 됐는데 차량의 성향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P0라는 타이어가 스포츠 타이어고 접지력이 굉장히 좋은 타이어인데 지금 S90의 성향은 차분하고 중후한 승차감을 추구를 하는데 스포츠 타이어랑은 좀 안 맞죠. 사실 타이어의 영향 그리고 19인치 휠이 큰 편이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은 편이기는 한데 좀 단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승차감이 좀 더 물러도 됐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도 무르다기보다는 좀 더 탄탄함에 가깝고요. 승차감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노면이 좋은 곳을 달릴 때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간다든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튀는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S90에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고성능 타이어를 탑재한 덕분에 차량의 성향 자체는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느낌을 주고 있고 고속 주행 시에도 준수한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대세죠. 벤츠나 BMW, 볼보, 랜드로버 많은 회사들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주행 질감도 조금씩 다릅니다. 볼보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동이 걸릴 때 그리고 초반 저속 구간에서 주로 내연기관에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브랜드마다 고속에서 힘을 더하는 타입도 있고 지금 볼보처럼 시동이 걸릴 때 힘을 더하는 타입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볼보는 이질적인 느낌이 없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ADAS 시스템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아주 편리하고 차간거리 유지하는 이런 기능도 잘 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주행을 계속 해보니까 차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고급차는 조용해야 된다. 네, 이 공식을 준수하게 구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2열은 제가 직접 탑승은 못 해봤는데 탑승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공간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상당히 돋보이고 승차감도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준수한 편이라고 하시거든요. 제 예상하건대 1열 승차감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공간 하나만큼은 S클래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다리 공간이 넓기 때문에 S90의 특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연비는 약 430km 정도를 주행한 연비가 남아있는데 10.6km/리터 트립상의 연비가 남아있습니다. 연비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범한 수준이고요.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셔서 주행을 하셔도 한 10에서 한 10일 사이 왔다 갔다 그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독자분들이 아시는 이 볼보의 전형적인 인테리어가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됐는데 제가 약간 놀란 부분은 이 도어 패널이나 이 나무의 결, 특히 도어 패널에 적용된 이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기존 V60이나 다른 볼보 차량들도 좋은 그런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최근에 탔던 볼보 차량 중에서 인테리어 이 마감 품질이 가장 치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고 손으로 만졌을 때 질감이라든지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고급스러움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노면에서 그 올라오는 잔진동이 조금 있어요. 지금 왼 발바닥을 대고 있는데 노면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잔진동이 약간은 느껴진다. 근데 이게 풍절함이 거의 없고 차체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진동이 좀 있기는 있네요. 확실히 차량의 총평을 해보면 우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 다른 기타 제조사들과 비교해도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없다.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고요. 6,690만원짜리 차량인데 2열 공간이 정말 넓고 그리고 정말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풍부한 옵션들 거의 빠짐없이 다 탑재되어 있고요. 5 시리즈나 E클래스 후륜구동 차량 특유의 그런 느낌은 없이 이 차량은 전륜구동이지만
차분하고 중후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뭐 30대, 40대, 50대 나이를 떠나서 과속을 안 하시는 분들, 좀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 주로 차분하게 운전하시면서 나는 안전한 차량이 좋아, 난 옵션이 많은 차가 좋아, 난 좀 중후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세단이 좋아, 나는 좀 고급스러운 차량이었으면 좋겠어, 요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런칭 행사하는 날도 보고 오늘 시승하면서도 같이 달리는 여러 대의 차를 봤는데 느낌이 상당히 중후하고 좀 멋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점잖은 신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후한 느낌을 주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핸들링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직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내가 조향하는 것만큼 차량이 움직여주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만큼 차량이 멈춰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직하고 거기서 오는 신뢰감이 상당히 중후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세단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차가 무척 많잖아요. 5 시리즈, E클래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경쟁 모델들과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